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절박했고 떨리는 목소리는 분명 위층 청년 한결이었다. 새벽 3시 김영옥은 발목까지 저릿한 통증을 참으며 일어났다. 할머니! 제발 지금만은 믿고 나와요! 말투가 달랐다. 장난이 아닌 절박함. 이상한 기운을 느낀 영옥은 핸드폰과 약봉지만 들고 밖으로 나섰다. 붉게 번지는 집, 냄새로 알 수 있는 일. 골목 모퉁이에 도착하는 순간 집 창문 너머에서 붉은 빛이 번쩍였다. 타는 냄새, 플라스틱 녹는 냄새. 영옥은 급식실에서 오래 일한 탓에 가스 누출 점화 냄새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할머니, 이건 실수가 아니에요. 한결의 말에 영옥의 다리가 순간 허물어졌다. 따뜻한 찜질방에서 마음을 겨우 진정시키자 한결은 숨겨온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단순한 택배 알바생이 아니라 CCTV 및 건물 방범 시스템을 다루는 기술자 겸 경찰 보조 경험자였다. 며칠 전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건물 앞에서 수상한 남자를 만나 오늘 밤이면 끝나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확신했다. 누군가 위험하다. 한결이 조심스럽게 묻자 영옥은 며느리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늘 집을 정리하라고 압박했다. 아들은 그 말만 따라하며 어머니를 짐처럼 여겼다. 최근엔 아예 요양원 입소를 권하며 약봉지까지 바꿔치기 하려 들었다. 하지만 영옥은 믿고 싶지 않았다. 피를 나눈 아들이 설마 자신을 해칠 리는 없다고. 그러나 오늘 새벽의 불길은 그 모든 미련을 거두게 했다. 한결은 집 주변에서 목격한 것들을 하나씩 꺼냈다. 며느리가 열쇠집에서 합법적 복제가 아닌 야간 비공식 복제를 요청하던 모습. 사건 전날 아들이 낯선 남자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던 장면. 가스 배관 근처에 남겨진 불꽃 신호 장치 흔적. 그리고 CCTV에는 어둠 속에서 아들이 집 쪽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다. 영옥은 왜 아들 며느리가 자신을 없애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결은 준비해온 서류 하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 연체 서류. 그리고 영옥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 한다는 문구. 더 충격적인 것은 영옥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시가 수억 원으로 급등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 영옥은 진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원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었다. 두 번째 공격을 막아야 한다. 한결은 강하게 말했다. 할머니, 오늘 밤은 끝이 아니에요. 일이 실패한 걸 알면 그들은 다시 시도할 거예요. 영옥은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한결은 계획을 말했다. 할머니, 이제는 가만히 도망치면 안 돼요.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영옥은 숨을 들이켰다. 생애 처음으로 반격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한결은 빌라 인근과 건물 내부에 임시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영옥 집 앞에 가스 감지기 자동 기록 장치까지 설치했다. 또한 영옥이 집으로 돌아오는 척하도록 연기하는 동안 한결은 건물 외곽에서 감시를 맡기로 했다. 오늘 밤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만 하면 저희가 잡습니다.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한결아, 나 같은 늙은이를 왜 이렇게 도와주니? 한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할머니, 제 친할머니랑 너무 닮으셨어요. 영옥은 울컥했다. 밤 11시 골목에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한결의 무전기가 살며시 울렸다. 할머니, 조심하세요. 왔어요. 그 순간 영옥 문 앞에서 다시 철컥하는 소리가 났다. 열쇠를 돌리는 정확한 소리. 이번엔 확실히 누군가 들어오려 한다. 그리고 낮게 들린 목소리. 오늘 밤엔 반드시 끝내. 그 목소리는 아들이었다. 영옥은 숨을 죽인 채 방문 뒤에서 들렸다. 철컥. 누군가가 문을 열었다.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조용히 해. 이번엔 제대로 끝낸다.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무거운 발걸음은 아들 준태의 것이었다. 영옥은 두 손을 꽉 쥐었다. 그토록 믿고 싶었던 아들,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지만 지금 집안을 기웃거리는 저 사람은 더 이상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한결의 무전기가 떨렸다. 할머니, 지금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안으로 들어가면 신호 드릴게요. 그러나 방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영옥은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거기 멈춰! 그녀는 떨림을 억누르고 말했다. 문이 벌컥 열렸고 준태가 놀란 얼굴로 멈춰섰다. 엄마 왜? 영옥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여기까지 올 생각이었니? 대답 대신 준태의 손끝이 주머니 속에서 움직였다. 그리고 손에 들린 건 작은 금속 점화장치였다. 그 순간 창문 쪽에서 한결이 몸을 날렸다. 멈춰요! 준태가 점화장치를 떨어뜨렸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한결은 두 사람을 제압하며 외쳤다. 증거는 이미 다 확보됐어요. 당신들이 가스 배관 건드린 것도, 어제 골목에서 대화 나눈 것도, 그리고 오늘 들고 온 점화장치도 전부 기록됐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다. 뭐라고요? 어떻게? 한결은 차분히 말했다. 당신들이 어머님 집을 노린 건 재개발과 대출 때문에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죠. 준태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우리도 살아야 했어. 영옥은 비참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래, 너희도 살고 싶었겠지.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준태야. 그때 복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다. 이준태, 조유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준태는 마지막까지 영옥을 보지 못한 채 끌려갔다. 며칠 뒤 경찰 조사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며느리의 주도로 집을 팔아 빚을 갚고 재개발 차익을 챙기려 했으며 영옥이 거절하자 방화 계획까지 세움. 준태는 빚에 시달리다 아내에게 휘둘려 공범이 됨. 뉴스에도 잠시 보도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영옥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불길이 스친 흔적, 아들의 배신, 그 모든 잔향 때문에 집안이 더 이상 예전의 집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살면서 이렇게 무너질 줄도 알았으면 그만큼 다시 일어날 용기도 있어야겠지. 그때 한결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할머니, 혹시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영옥은 잠시 침묵하다 웃었다. 아직 없는데 하나 생기려 하는구나. 뭔데요? 너처럼 약한 사람들 옆에서 도와주는 일. 한결의 눈이 크게 떠졌다. 한결은 영옥을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오래된 CCTV, 녹음기, 피해자 상담 기록 등이 정리돼 있었다. 할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아는 기술, 절차, 사람들 모두 알려드릴게요. 함께 일할 수도 있고요. 영옥은 천천히 작업실을 둘러보았다. 평생 남을 먹이고 돌보던 손이 이제는 진실을 지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해보자. 한결아, 그녀는 환하게 웃었다. 내가 배신당한 건 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였던 것 같아. 창밖에는 새벽볕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다. 불길이 삼켜간 집 대신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었다. 영옥은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약한 할머니가 아니다. 누군가의 등 뒤에서 어둠을 밝혀줄 사람이 될 거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오래된 상처 대신 새로운 시작의 빛이 담겨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